자,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C 언어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이제 포인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터가 아무래도 또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한 4일에 걸쳐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 요 내용의 전체 내용은 아마 다 못할 거고요.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앞으로 이제 C 언어라든지 아니면 뭐 C++로 넘어갈 때도 이 포인터의 개념을 잘 알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뭐 분석이라든지 프로그램 짤 때 포인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변수와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강의 진행합니다. 네. 자, 이 변수와 메모리.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 어떤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선언하면 우리가 이제 이 변수의 이 선언 부분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OS가 메모리, 램에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다가 저장 공간을 만들어요. 메모리 공간에 뭔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값을 할당을 하면 그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돼요. 왼쪽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어드레스가 쭉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각각 한 바이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 바이트씩.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어드레스 1, 2, 3, 4, 5 쭉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파일을 해서 exe 파일을 뽑아낸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면 이제 OS가 로더라고 하는 녀석이 얘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립니다. 메모리에 올려서 메모리에다가 배치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도 각각의 이제 역할들이 있는 그런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배치를 시켜놓고 그 올라간 프로그램이 이제 직접 실행되는 형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저장이 된 상태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메모리에 로딩돼서 실제 돌린 상태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스는 자신만의 이제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만의 공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주소 공간이 실제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공간은 아니고요.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걸 사용을 해요. 가상 메모리. 그래서 이 가상 메모리 주소가 실제 물리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이제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기에 이제 실제 램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요 램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이게 이제 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메모리. 그래서 시스템에 장착된 실제 메모리로 우리가 램의 물리적인 메모리의 직접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 자, 저희가 이제 크게 64비트 그리고 32비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32비트로 일단 알아볼게요. 그래서 32비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얘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뜰 때 메모리가 4기가가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메모리는 물리 메모리의 크기와 같은 실제 이제 메모리로 우리가 이제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은 어떤 효과를 내는 가상의 메모리예요. 그래서 각 이 프로세스마다 할당되는 논리적인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 메모리가 물리 메모리가 8기가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프로세스가 실행을 할 때 4기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 두 개만 돌려도 8기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실제 물리 메모리는 8기가인데 4기가 4기가 이렇게 해갖고 두 개만 띄우면 더 이상 그럼 못 띄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런 건 아니고요. 가상으로 그냥 4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 메모리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가상 메모리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고 이 주소 공간이 가상 메모리 주소고 이 메모리 주소가 실제 물리 메모리 주소와 매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 언어에서 말하는 이 포인터의 메모리 주소는요. 이 프로세스에서 물리 메모리를 매핑한 가상 메모리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리고 그 메모리 주소는 이런 식으로 1바이트씩 계속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공간에 할당이 돼 있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게 되면 32비트에서는 이 메모리가 4기가가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메모리 주소 한 개당 1바이트 공간을 차지한다. 자, 왜 얘가 이제 4기가냐면 32비트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비트가 1비트잖아요. 1비트가 이제 32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의 32승이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 약 4기가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2의 32승 크기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64비트 프로그램은요. 얘는 2의 64승이니까 16TB 정도. 굉장히 이 가용 메모리 자체가 엄청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C 언어에서도 어떤 메모리 주소를 할 때 이렇게 가상 메모리 주소로 우리가 접근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메모리 주소는 말 그대로 물리 메모리의 주소를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메모리가 작다는 점을 착안해서 고안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프로세스당 우리가 이제 메모리 구조를 한번 보면 이제 32비트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이제 아래처럼 4기가의 주소를 우리가 공간을 할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4기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4기가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커널, 말 그대로 이 커널이 뭐냐면 OS가 올라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에 이제 1기가는 이제 커널이 직접 OS가 올라가는 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 3기가에서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 왼쪽에 이 지금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가 낮은 메모리 주소, 여기가 높은 메모리 주소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의 공간은 이 영역들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코드 영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드 영역. 이걸 우리가 텍스트라고도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코드들 있죠. 실행 코드들. 그 실행 코드가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U에 의해서 실행되는 이제 머신 코드, 다시 얘기해서 기계어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이 이 코드 영역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영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실행했을 때도 얘는 이 텍스트 세그먼트를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크기가 고정돼 있고, 만약에 여기에 주소를, 여기에 기계어를 만약에 바꿨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잘못 이제 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가 하드디스크의 exe 파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제 이 그림을 캡처하기 위해서 제가 리눅스에서 직접 컴파일해서 그 내용을 디버깅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 이게 기계어 코드거든요. 기계어 코드는 말 그대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실행 어떤 그 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인식하기는 되게 힘들죠. 그죠? 이게 이제 실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 그 파일에 들어있는 그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면서 어디에 올라가요? 전부 다 이 코드 영역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CPU가 하나씩 갖고 오면서 얘네들을 실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막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뭐 편집기로 열어가지고 16진수 뭐 에디터 같은 걸로 얘네들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다른 걸로 바꿨어요. 뭐 3333 이렇게 바꿨어요. 3333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행이 안 되고 중간에 이상한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올라가다가 종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영역 BSS 힙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잠깐 알아볼게요. 자, 데이터 영역은 이제 어떤 애들이 올라가냐면, 자,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코드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런 코드들을 만들었는데, 이 코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자, 전역 변수 중에서 함수 바깥에 이렇게 선언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전역 변수나 아니면은 함수 내부에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선언할 때 앞에다가 스태틱이라는 걸 이렇게 붙여주면은요, 이거는 정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정적 변수. 자, 그러면 걔네들이 저장이 돼요. 그쪽에, 데이터 영역에. 그러면 보통 이제 텍스트 세그먼트와 이 데이터 세그먼트를 합쳐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영역과 데이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근데 뭐 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스택하고 힙도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얘네들은 초기화된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3번과 4번 라인에 보시면 3번은 변수가 초기화가 됐죠. 그렇죠? 4번은 그냥 변수 선언만 했어요. 그러면 이 초기화된 3번만 저쪽 데이터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럼 초기화되지 않은 건 어디에 들어가요? 걔네들은 이제 BSS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있죠. 그냥 얘네 두 개를 그냥 같은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태틱 함수 내부에서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스태틱으로 이렇게 어떤 그 변수를 초기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 초기화된 정적 변수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영역에 들어갑니다. 또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연어 할 때 문자열 많이 썼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캐릭터 포인터 뭐 네임에다가 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임스 뭐 이렇게 해갖고 선언하면 요 녀석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요. 이게 상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의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야, BSS 영역은 그러면 뭐냐?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나 아니면 정적 변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BSS는 블럭 스타티드 심볼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뭐 0이나 널 포인터로 우리가 초기화가 됩니다. 일반 변수들은 우리가 이제 0으로 초기화 될 것이고 뭐 포인터 변수는 뭐 널 포인터로 초기화 되는 건데 실제 이제 널 포인터가 0이에요. 0. 네, 0. 자, 그래서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가 이제 BSS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쓰기가 가능하고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메모리 딱 보시면 힙 영역이 있고 스택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화살표는 서로 마주보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 힙 영역은요. 이게 지금 여기가 낮은 주소죠. 여기가 높은 주소. 만약에 여기가 0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4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있는데 힙과 스택 영역을 마주 보는데 변수를 힙 영역에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또 하나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낮은 주소에서 높은 주소 쪽으로 자라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스택은요.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자, 높은 주소에다가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낮은 주소에 또 만들어집니다. 또 변수 선언하면 낮은 주소. 그래서 스택 영역은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 힙과 이 스택이라는 영역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자란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힙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떠한 영역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따가 해볼 건데,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필요한 기억 장소를 할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 때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열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열은 우리가 뭐 50바이트면 50바이트, 100바이트면 100바이트 딱 미리 만들어 놓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3000바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배열을. 그러면 그 3000바이트를 다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만약에 10바이트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아깝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영역에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 5개 만들어 놨다고 쳐보세요. 근데 또 프로그램을 쓰다가 보니까 또 10바이트가 또 필요하대요. 그럼 다시 10바이트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배열처럼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놓는 그러한 애가 이제 우리가 말록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이 말록은 우리가 이제 동적 메모리를 할당할 때 쓰는 함수인데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요 함수 호출을 할 때 얘가 만들어지는 메모리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힙은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필요한 기억 장소를 할당하기 위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말록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 프리를 이용해서 반드시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의 할당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증가하는 방향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낮은 주소에서 높은 주소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들 때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마다. 아셨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할당한 이제 메모리가 반환, 지금 여기 14번 라인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자, 캐릭터 포인터. 다시 얘기해서 얘가 말록이 포인터를 리턴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10바이트를 만들고, 이렇게 10바이트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바이트예요. 메모리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시작 주소 있죠? 요 시작 주소가,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지다. 그러면 얘한테 던지는 거예요. 야, 내가 메모리에 만들었어. 그 메모리 주소 시작 주소 100번지야. 너 받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이따가 이제 한번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스택 영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택 영역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이 함수 내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선언했죠. 그쵸? 이 변수 선언한 얘가 그냥 우리가 스태틱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그 지역 변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택 영역에서 이제 들어가는 이 애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지역 변수. 스택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저희가 인자로 뭔가의 값을 넣어주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를 제가 호출하는데 A라는 함수에다가 1하고 2를 던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1과 2의 이 지금 현재 얘 있죠? 요 녀석이 저 스택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수의 매개 변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매개 변수 다음에 함수를 점프할 때 다시 어떻게 해요?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리턴 어드레스. 이것도 이 스택 영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료 구조에서도 있죠. 후입 선출.
리포 구조, last in, first out. 첫 번째, 마지막에 들어간 애가 먼저 나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스택 영역은 지역 변수, 함수의 매개 변수, 리턴 어드레스가 저장되기 위한 그러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함수에 사용된 모든 지역 변수, 크기가 가변적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거 선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크기가 가변적이고, 함수 호출할 때 전달되는 매개 변수도 저장이 되고요. 함수가 호출을 하고 끝났어요. 만약에 여기가 어떤 함수 A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그 A라는 함수가 여기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점프를 이렇게 하면서 이 코드를 쭉 실행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럼 얘 끝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그 돌아가는 여기 주소를 어디에 넣냐면 스택에다가 넣어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돌아가는데, 나 이제 여기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리턴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그 주소를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저 리턴 어드레스가 조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버퍼 오버플로우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다른 공격들 이런 것들이 저 리턴 어드레스를 조작해서 메모리에 뭐 악성 코드를 띄워놓고 그 주소로 뭐 점프 시켜갖고 뭐 실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 시 그 함수는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데 이걸 우리가 스택 프레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애들 지금 지역 변수들 이런 것들이 다 스택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증가하는 방향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택과 힙이라고 하는 영역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습니다. 서로 자라는 방향이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변수에 이제 라이프 타임이 있는데, 이제 라이프 타임과 접근 범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 자, 지역 변수는요,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되죠. 자, 이 라이프 타임은 함수가 실행될 때 변수들이 만들어지고요. 함수가 종료되면 그 변수는 사라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함수 호출할 때 함수에서 어떤 그 메모리 주소를 리턴할 때 있잖아요. 함수 일반 그 지역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주소를 리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가 종료되면 끝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 변수의 주소는 리턴하면 안 된다. 예. 왜? 함수가 실행될 때 생성되고 그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변수는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주소를 던져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근 범위는 변수가 선언된 함수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A라는 함수가 있다. 여기에 변수를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1이라는 값을 넣는데 이 다른 요 함수가 얘한테 포인터가 아닌 경우에 접근할 수 없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접근을 하려면 당연히 이 메모리 주소를 넘겨서 이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얘한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인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 한번 볼게요. 전역 변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다 그랬죠. 전역 변수는 여기 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위쪽에 있는 애.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딱 전역 변수에 있는 애들이 탁탁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함수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요. 자,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자, A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B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1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메인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A라는 함수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바깥에 있으니까, 그렇죠? B라는 함수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게 이제 전역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생성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없어지고요. 변수를 선언한 함수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얘기해서 자, 전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요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라는 함수인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정적 변수를 선언을 했대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적 변수. 아까 이제 동적 변수는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록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다 그랬죠? 자, 여기처럼 이렇게 말록 이렇게 이제 동적 변수를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그 말록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는 어디에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메모리 영역 중에서 10이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라이프 타임은 함수 내에서 이제 필요할 때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리 잡아놓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만약에 동적으로 얘를 메모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 내에서 제가 이제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필요 없을 때 어떤 함수로 호출하냐면 풀이라는 함수, 아까 여기 제가 적어드렸죠? 이 풀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있는 동적 변수를 우리가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 해제 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해제해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요거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자, variable test.c라는 요 변수 요걸 가지고요. 변수의 라이프 타임과 접근 범위를 같이 한번 보는데 여기에 이제 메인 위쪽에 보시면은 자, 인티저 i는 1, 그 다음에 j라는 애가 이렇게 두 개가 전역 변수로 선언이 돼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초기화가 된 거고요. 하나는 초기화를 안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메인 안쪽에 변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여기 두 개 더 있고 밑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역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변수에 들어가 있는 애를 자동 변수라고 해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얘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누군가가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해주거든요. 그 메인 함수도 함수기 때문에 호출을 해줘요. 그 호출을 해가지고 실행이 되는데 그럴 때 메인 함수 내부로 들어와서 얘네들을 선언을 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역 변수 요거는 이제 스택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정적 변수가 있죠? 이 정적 변수. 그래서 하나는 초기화한 거고요. 하나는 초기화 안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초기화한 거. 데이터 영역. 그쵸? 자, 요거는요. BSS 영역.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변수. 말록을 이용해서 10바이트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메모리는 어디에 들어가냐? 10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10이라고 하는 영역에 10바이트짜리가 만들어지고 그 메모리 주소, 만약에 여기가 30번지예요. 그럼 30번지라는 요거를 P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P는 요거는 지역 변수예요. 그쵸? 이거는 지역 변수고 여기에 만들어진 요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10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튼이라는 변수에 7을 넣어놓고 자, P라는 변수에 hello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P가 가리키고 있는 자, P는 말 그대로 여기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여기에 30 그리고 여기에 30 그래서 여기다가 hello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hello 쭉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널문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변수에는 이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록으로 만든 이 변수는 어떤 특정 변수 이렇게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얘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에서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값과 루프라고 하는 값을 한 번씩 찍어보고요. 프린트 베리어블 해갖고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i와 j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찍을 때 함수 바깥에 있죠. 메인 함수 바깥에.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접근이 가능하겠죠. 왜요? 전역 변수는 다른 지역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여기에 이제 접근을 못하게 또 뭐 이렇게 같은 파일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른 파일로 이렇게 했을 때 좀 약간씩 차이가 좀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다른 함수에서 접근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한 거는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데 버튼이라는 애, 자 얘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 함수가 얘한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접근을 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함수 호출할 때 여기서 넘겨줬어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어요. 자, 여기 있는 버퍼는 어떨까요?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변수니까. 자, P는 어떨까요?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어 놓고 주석 처리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만들면서 얘네들을 주석을 해제하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variable test.c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저는 데이 09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스에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해서 새 항목. 자, 그 다음에 C++에 자, 여기다가 variable test.c 확장자는 반드시 C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추가 버튼 눌러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말록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stdlib.h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define 자, 버퍼 사이즈를 10으로 이렇게 놓고요. 자, 인티저 메인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 함수 내부에 얘네들을 그대로 여기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복사 붙이기로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버튼, 버퍼,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 지역 변수 하나씩 선언하고요. 정적 변수 스태틱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그대로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변수를 우리가 이제 얘는 지역 변수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적 메모리를 받는 이 동적 변수 동적 메모리를 담을 자, 포인터 변수 이렇게 P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거네요. P가 동적 변수가 아니에요. P는 여기에 지금 현재 메인 안쪽에 있는 그 안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동적 변수가 아니라 동적으로 만들어진 메모리 주소를 담는 포인터 변수 P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P에다가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을 두 개를 또 이제 프린트로 저희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옵션과 루프를 이렇게 찍어 보고 잠깐만요. 요게 선생님, P가 0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선생님,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이게 str 저희가 이제 카피를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보시면은 자, 스트링 카피 언더바 s로 저희가 이제 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언더바 s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하나 주고 가볼게요. 잠시만요. 요거는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자,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워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얘네들을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은 일단 놔두고요. 그냥 프린트 F, 요거는 그냥 일단 놔두고 코드를 다 만든 다음에 쓰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함수 호출을 저희가 프린트 베리어블이라는 요 함수를 저희가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함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를 정의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런 함수가 있다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void print variable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은 함수를 어떻게 해요? 실행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정의를 여기서 해야 돼요. 함수 정의.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함수를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컴파일러가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줘야 되니까 요 위에다가 요 메모리 그 인티저 메인에다가 이렇게 void print variabl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전역 변수를 하나 위에다가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위에다가 이렇게 전역 변수 인티저 i는 1이라는 값을 넣어놓고 j에다가도 저희 j도 전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값은 뭐 안 넣어놓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안쪽에서 얘네들을 호출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프린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i하고 j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지, 그리고 버튼, 버퍼, 뭐 p, 옵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과연 이쪽 함수에서 호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 하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51분이니까 일단 여기서 1교시를 마무리 짓고 저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에 나머지 쭉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